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GV70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아니고요, 내연기관 모델입니다. 2.5L 터보. 제가 왜 이 차를 시승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GV70 많이들 타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 팔린 차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에서는 뭐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좀 유난히 좀 연이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했었고 오랫동안 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일렉트리파이드 GV70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시승기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재빨리 이 차를 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약간 중요한 모델들은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이 느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제네시스 모델이 GV70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궁금했던 모델이 2.5L 터보 엔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거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304마력, 최대 토크는 43kgm고요. 사실 이게 국산차가 그렇습니다. 수입차들은 트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국산차는 2.5L 터보, 2.2L 디젤, 3.5L 가솔린 터보, 이런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트림별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딱 이 트림으로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2.5L 터보 가솔린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을 저는 선택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을 빼면 후륜차를 갖게 되죠.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아무래도 4륜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후륜구동 모델은 미끄러지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경험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륜구동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험로 주파력이라거나 눈길 탈출이라거나 그런 걸 기대를 하고 혹은 염두에 두고 대비해서 4륜구동을 노파심에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스노우 타이어를 바꿔서 끼우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후륜구동의 운전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4륜구동의 즐거움이 따로 있습니다. 4륜구동의 장점은 사실은 험로주파라기보다 일상주행의 어떤 그립력이랄까요? 타이트함, 쫀쫀함, 이런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즐기고 싶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 그 안정성을, 그렇다면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옳고요. 나는 후륜구동 충분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후륜구동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강원도에 살고 계신다, 눈이 정말 많이 온다, 겨울철 눈길 주행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신 분들은 또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다만 서울에 살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승용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그리고 한 6,700만 원 정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의 디자인은 오래도록 두고 봐도 딱히 불만이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GV70에 대해서 가장 호기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디자인 때문이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의 언어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세련됐고, 되게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저 사실은 더하거나 뺄 것 없다, 이런 말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잘 만든 차를 만났을 때 딱히 정확하게 수사할 수 없을 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GV70 인테리어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할 것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뺄 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에서 어떤 점이 특히 마음에 드느냐를 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인테리어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대시보드와 도어 부분의 접합부예요. 여기서 이렇게 스티칭이 이어져 가는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면 앞에 계기판을 이렇게 굴곡을 타고 넘어가서 싹 둘러가죠.
조수석까지, 문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스티칭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교한 스티칭이에요. 이 패키지도 역시 투톤 패키지인데요. 이 빨간색 가죽이 되게 괜찮습니다. 약간 이태리 느낌이에요. 이태리 느낌의 가죽이 역시 꼼꼼한 스티칭으로 이어져 있고, 센터페시아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페시아 모양을 살짝 벗어나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물방울처럼 되게 슬릭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예상을 좀 넘어선 완성도라고 하고 싶어요. 그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까지 다 이어지죠. 이 아랫부분도 높이가 상당히 도톰하기 때문에 팔을 얹어 놨을 때 되게 편하게 거치를 할 수 있다. 제 팔을 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도톰한 두께라거나 만졌을 때 탄성, 그리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이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의 완성도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마 한 1년 이상 이 차를 계속 타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분도 아마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이 모니터, 센터 디스플레이의 위치일 텐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어떤 스타일은 아니죠. 요즘은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크게 쭉 이어서 하는 게 유행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좀 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운전할 때는 뭐 계기판을 조작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 차가 서 있을 때 이것을 조작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만족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중에서도 엉덩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도톰한 엉덩이가 지금까지 한국 차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뭐 딱 수입차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네시스의 철학, 디자인 철학이 투 라인이죠. 이 두 줄을 계속해서 밀고 있고 거의 완성되어 가는 중인데, 이 두 줄이 가장 완성도 높게 재현이 된 모델 G9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최근 모델이죠. 아니면 뭐 제네시스 X, 근데 그건 컨셉카니까 넘어가고요. 대중적인 모델에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G70, GV70처럼 약간 컴팩트한 모델 중에서 저는 이 GV70의 엉덩이가 제네시스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깔끔하게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줄이 너무 예쁘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볼륨이 그걸 받쳐주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되게 깔끔하게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깜빡이나 이런 기능들은 밑에 들어가 있죠. 제일 좋았고, 헤드램프는 살짝 좀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익스테리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건 제네시스 공이 들어가는 디테일인데요. 제네시스 로고가 보닛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위치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보닛 위에 보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데 이걸 약간 상상력을 가미해 가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를 물 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엠블럼이 싹 내려오다가 물 위에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위에 호를 그리는 거죠. 호가 아니죠. 물 위에 흔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쓱 내리는 거예요. 그 마크가 이 보닛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죠. 엠블럼하고도 참 어울리고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보닛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네 번째 만족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건 바로 주행 감성입니다.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고급감이 우리가 달렸을 때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GLC 훨씬 비싸죠? X3가 있죠. BMW X3가 있는데 뭐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아우디 Q5가 있죠. 주행 감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편의 그리고 옵션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여기서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독일차의 그 완성도를 느끼고 싶어. 그렇다면 독일차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만족도의 핵심을
고급스러운 주행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스포츠 주행입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이게 뭐 빠르게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력을 다 쓰느냐, 뭐 43kgm를 다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토크와 이 최대 출력을 어떻게 언제 느낄 수 있도록 조율이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을 때는 그냥 시내 주행할 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였어요. 그거는 뭐 상당한 완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가 별로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풀악셀을 한다,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되게 비일상적인 경우죠. 우리가 이런 거 일상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별로 없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뭐 테스트니까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꾹 밟았을 때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뭐 터보니까 뭐 터보렉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예민하게 따지지 않기로 하죠. 다 이해하는 걸로 치고 꽉 밟았을 때 제가 유난히 좀 아쉬워하는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동력이, 회전이 바퀴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전달되지 않고 약간 남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이네요. 한 7, 8년 전에, 그럴 때 현대자동차를 시승을 하면 스티어링 휠에서도 그게 좀 느껴졌어요. 약간 남는 느낌, 그 느낌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그래, 오케이,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세팅할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상쇄할 만한 기쁨이 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차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차를 만들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를 만들 때는 정확히 어떤 지점을 겨냥하고 만들 겁니다. 물론 다 큰 시장, 넓은 시장을 보고 만드는 차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느낌, 이런 감성, 이런 사람,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탔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차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타겟팅 한단 말이죠. 이런 차를 만들었는데 저런 타겟을 상상하고 평가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스포츠 패키지라고 해놓고 왜 스포티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더 스포티한 차가 있는데 뭐 아쉬워,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네시스 GV70의 약간 역동적인 감성, 스포티한 감성이 살아있다면 그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고 옵션들의 존재감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어디서 찾고 싶냐면요, 역시 일상주행에서의 스포티함에서 찾고 싶습니다. 뛰어나가는 직선 주로를 빠르게 달릴 때의 어떤 힘, 그걸 즐길 때보다는 이 스포츠 모드의 즐거움은 보통 때 한 국도를 달릴 때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 60에서 120 사이. 거기에서 RPM이 어느 정도 한 3000에서 4000 사이, 고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살짝살짝 희롱하듯이 이 힘을 조율하고 느끼면서 달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다분히 일상적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가는 차는 아니란 말이죠. 되게 기분 좋게, 젊게, 스포티하게, 역동적으로 되게 세련되게 즐길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고급스러운 느낌과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 감성을 원하지만 수입차는 조금 부담스러워, 뭐 유지 관리도 조금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나중에 잔존 가치도 신경이 쓰이고 뭐 그래. 그렇다면 제네시스 뭐 정답 같은 브랜드죠.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제일 좋았던 것만 말씀드릴까요? 재생을 해보면요, 피아노 솔로를 듣고 있었는데 QRS 무대 모드, 일반 모드, 관객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만지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반 모드면 스튜디오 레코딩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무대 모드면 무대에서 같이 듣는 느낌이고, 관객 모드면 객석에 앉아서 듣는 느낌인데 저는 이 관객 모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관객 모드랑 무대 모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건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여기에 잡히는구나. 아, 이런 입체감을 어떤 곡에서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세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S 관객 모드, 무대 모드 이런 것들은 뭐 음악에 따라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역시 오디오 세팅도 들어보면 다분히 일상적인 세팅입니다. 일상적인 세팅. 물론 이퀄라이저 좀 만지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더 맞춰서 들으실 수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팝 세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GV70은요 이런 식으로 일상을 한 단계 좀 높여줄 수 있는 일상의 샵 같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데 만져봐도 기분 되게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차는 사실 좀 질리기가 힘들거든요. 질리기 어렵습니다. 여기 알칸타라 가죽, 밑에 가죽, 여기 카본 섬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 만지다 보면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든 차입니다. 저희가 곧 출시하는 그리고 곧 시승하게 되는 일렉트리파이드 GV70 GV70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 곧바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업로드할게요. 뭐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